제 차트를 가지고 처음 치과를 가게 되면 그냥 스케일링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안녕하세요, 동민입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가 아픈 것만 생각하시죠. 이가 아플 수도 있고 이 주위를 둘러싼 잇몸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이 멀쩡한 이가 굴뚝 빠졌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아주 돈 많이 들여서 했던 임플란트가 어느 날 아프지도 않았는데 굴뚝 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전부 다 잇몸하고 이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병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자신에 대해서 치료하고 경험한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여기 부은 거 보이죠? 어제 잇몸 치료를 한 거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실제 경험입니다. 사실 치과의사가 치료를 받는 거는 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친구한테 가든지. 그래서 저도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거나 관리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 15일 날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사실은 이에 폭분자 씨가 껴서 오게 됐는데 겸사겸사 잇몸도 온 김에 한번 보자 싶어서 검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붓지도 않았고 불편한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엄청난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심적으로 충격을. 우리 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파노라마라고 사진을 찍잖아요. 다른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은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스케일링만 하고 끝나야 되겠다, 아니면은 정기 검진만 하고 끝나야 되겠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잇몸 검사를 한 거거든요. 자, 제일 먼저 파노라마라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준항 척정 검사를 해요. 우리 치과에서는 정상적인 이와 비정상적인 이 전악을, 모든 치아를 다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잇몸을 더 많이, 더 깊이 치료를 해야 되고 정기 검진을 하거나 스케일링 해가지고 되지 않고 더 깊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주낭 검사하는 검사 기구가 있어요. 여기에 1mm씩 눈금이 있어요. 이 눈금이 있는 거를 잇몸에다가 넣어 보는 거예요. 오른쪽 밑에서부터 뒷면, 옆면, 앞면, 혀 밑으로 뒷면, 옆면, 앞면, 한 치아당 하나, 둘, 셋, 안쪽으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검사를 다 해서 수치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수치가 2에서 3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상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앞에 부분은 다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끝에 이 제일 뒷면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관리하기가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한 30년 지나서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처음 치과를 가게 되면 그냥 스케일링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잇몸 검사도 하고 상태가 어떻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치과에 오시는 게 훨씬 이익일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훨씬 더 유연하게 하고 어떤 걸 탁 특정 지어버리면은 다른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 바쁜 치과에 가면 위생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스케일링만 하고 보내는 치과들도 있거든요. 원래 위생사들이 스케일링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스케일링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에 숨어있는 병을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한번 싹 청소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정기 검진을 하고 관리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치료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안 좋은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몸이 건강한 상태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노라마를 찍고 잇몸 검사를 하고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잇몸 치료를 하기로 예약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잇몸 치료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 사실 하나도 안 아팠었거든요. 붓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프로빙을 통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찌할까 하는데 이거를 숨겨두고 묻어두면 더 안 좋아지고 이거 흔들리고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된 거거든요. 숨어있는 병, 침묵의 병 이런 것들을 검진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빙은 사실은 모든 치아 프로빙은 치과에서 잘 안 하거든요. 좀 귀찮은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바깥에는 멀쩡한데 안에가 안 좋아지는 거를 발견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치주난 검사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참 유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적용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정말 제가 잇몸 치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주 리얼한 거, 그 썰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좀 부끄럽지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안녕.